안녕하세요, PPT 프로입니다. 오늘은 총정리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PPT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총 10가지를 꼽아서 그거를 좀 깊게 파보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강의 영상 10개 시리즈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장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는 평생 PPT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총정리 콘텐츠 이어서 보실 수 있게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저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PPT를 만들면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PPT뿐만 아니라 워드, 엑셀, 다른 기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장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파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저장은 PPT 파일의 저장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장은 이 상단에 보면 저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장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되고 단축키는 Ctrl S입니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주 Ctrl S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런 PPT 파일이 있으면 똑같은 거 하나를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은 보존이 되고 새롭게 만든 파일이 또 생기는 거겠죠. 이런 걸 언제 쓰냐면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PPT를 만들다 보면 제가 저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검색해서 찾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바꾸거나 다시 저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 파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PPT를 이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좀 많이 수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7페이지도 보존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내가 이 다음에 이만큼 수정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파일은 보존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자동 저장입니다. PPT를 사용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겪어봤을 눈물 나는 일이죠.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서 PPT 파일을 저장하지 못할 때, 혹은 PPT 파일을 여러 가지 열어두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작업을 하다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많이 했는데 ESC를 누르고 내가 사용하는 파일인지 헷갈려서 저장 안 함을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수정했던 게 날아가게 되죠.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 저장입니다. 이거는 원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자동 저장이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오피스 365를 사용을 하면 원드라이브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이제 서버에 폴더를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PPT에서 작은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바로 꺼도 다시 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장이 됐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위치가 이동해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잘못해서 껐을 때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파일에 가셔서 옵션으로 갑니다. 옵션으로 가면 저장 부분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1분 정도로 줄여주면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을 때, 저장을 하지 못하고 파일이 꺼졌을 때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컴퓨터를 다시 켜고 PPT를 키면 복구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럴 때 복구를 했을 때 1분 간격으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파일을 최대한 많이 보존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PDF 저장입니다. 우리가 PPT 파일을 PDF 형식으로 저장하는 걸 말하고,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을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고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 PDF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PDF 파일이라고 저장이 되죠. 우리가 PDF 파일로 저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내가 PPT 파일을 보내면 누군가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PPT를 사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PPT 파일을 보내면 폰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걱정 없이 원본 그대로 파일을 보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PDF를 사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지 저장입니다. PPT에 있는 이런 모든 항목들은 이미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전체 부분 있죠? 전체 부분 우클릭을 하시고 그림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형식에 보면 이동식 네트워크, JPG 이렇게 있는데, 이동식 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 아는 PNG 파일이고, JPG 같은 경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배경이 없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 용량이 좀 더 나갑니다. 일단 JPG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그리고 또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저장. 이번에도 JPG. 요렇게. 지금 요 파일 보이시죠? 이거 첫 번째 저장한 거, 두 번째 저장한 거. JPG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PNG 파일 같은 경우는 PNG로 저장했기 때문에 배경이 안 보이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PNG로 저장한 거, 그리고 JPG로 저장한 거, 용량의 큰 차이는 있죠. JPG는 185KB고 PNG는 1.84MB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파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페이지 저장입니다. PPT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 있는 요소들을 이제 저장을 한 거고, 그거 말고 요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파일 형식이 있어요. 파일 형식에서 JPG 혹은 PNG, 이것 상관없습니다. JPG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모든 슬라이드는 PPT 전체 페이지 하나하나 저장을 하는 거고, 현재 슬라이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 한 장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이 됐죠?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가면, 자, 파일명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PPT로 뭐 포스터를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PPT 페이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뭐 저장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 방식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 저장입니다. 제가 동영상 저장 관련된 거는 7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PPT에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내가 발표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녹음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녹음 녹화를 이제 뭐 처음부터 하면 이 위쪽에 뭐 메시지도 적을 수 있고, 여기 아래쪽에 PPT도 있고, 여기 보면은 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펜을 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녹음 녹화가 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나 카메라를 연결하면 내 모습과 마이크까지 같이 녹음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 누르면 번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PPT 템플릿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빨간색으로 이번에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7페이지 진행을 하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비디오 내보내기를 하면 해상도는 이제 FHD로 기본에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FHD, 4K, HD, 표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좀 중요한데,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비디오를 녹화를 하면서 몇 초에 넘어갔고, 그리고 무슨 이제 펜으로 이렇게 썼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걸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비디오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비디오를 다 만들었죠. 만들면 여기에 비디오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아까 제가 비디오를 넘기면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아까 쳤었죠. 동그라미 쳤고, 그리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음성을 넣는다, 혹은
얼굴의 영상을 삽입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제 강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동영상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저장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PT에서 알고 있는 저장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환 총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